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지만 그들의 진이라든가 진정한 성격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을 잘못 만나서 호된 경험을 치를 뻔한 일이 있었는데요. 못된 사람과 한 가족이 될 뻔했었지만 간신히 벗어나게 된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누나, 나 정말 너무 힘들다. 식당 사장님이 나 진짜 지치게 하네. 무슨 일을 하길래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너 요리만 하고 오는 거 아니었어? 요리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주방 일 외에도 설거지며 서빙이며 혼자 다 도맡아서 해야 돼. 더 짜증나는 게 뭔 줄 알아? 뭔데? 다 말해봐. 누나가 들어줄게. 우리 귀여운 동생이 하는 말이면 다 들어줘야지. 누나, 요즘 용돈 궁하다고 하더니 나한테 잘하는구나.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용돈 상관없이 좀 들어줘봐. 어차피 나 지금 취직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남는 게 시간뿐이야. 동생 하소연이야. 용돈 상관없이도 들어줄 수 있지? 차라리 취직 준비할 때가 훨씬 낫다 싶어. 안 좋은 곳에 일하게 돼서 사람 잘못 만나면 정말 고생한다. 누나도 나처럼 고생하지 말라고 내가 전해주는 거니까 진지하게 들어줘. 알겠으니까 얘기나 해보라고. 내가 일하는 곳이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해서 정말 좋은 곳인가 해서 들어간 거였거든. 그런데 가게 리뷰는 죄다 조작이고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일하기 좋다 남긴 것도 조작이더라고. 가족 같은 분위기는커녕 무슨 현대판 노예 제도나 다름없어. 아르바이트 3명이 해야 될 일을 나한테 다 시키는 거 있지. 너가 서빙이며 주방이며 설거지며 다 하고 있다며? 그거 말고도 더 있는 거야? 맞아. 그것만이면 내가 말을 안 해. 그거 외에도 불합리한 것들 한둘이 아니야. 저번에는 사장님 엄마인지가 와서는 내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잔소리하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저건 저렇게 하는 거다 막 딴지를 걸어대더라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또 사장하고는 말이 달라. 사장하고 말이 어떻게 달랐는데? 손님이 시킨 것들부터 무조건 하라는 게 사장님이었는데 주방에 요리를 다 탄다고 그것부터 해야 된다는 게 또 사장님 엄마거든. 두 사람 다 방침은 다른데 날 사이에 두고 아주 본인들 말이 맞다면서 들들 볶아잖아. 정작 안 따르면 혼나는 건 나고 사이에서 미치겠어 정말. 그런 직장 때려쳐. 그런데 더 있어봐야 정신병만 걸려. 안 그래도 최저시급 안 챙겨준 것까지 해서 죄다 받아낼 생각이야. 1년 넘게 일했는데 그동안 내가 열심히 일한 거 인정도 안 해주고 본인들이 마냥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 내가 최저시급 안 준 걸로 신고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냐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거 있지. 진짜 어이가 없다. 최저시급도 못 챙겨줄 것 같으면은 왜 사람을 고용하는 거야? 심지어 너 2, 3인분 몫은 했다며? 그러니까 말이야. 아무리 잘해봤자 모자란 것만 지적해대고 잘하는 거는 칭찬 한마디도 없는 사람들이었어. 내가 거기에 있을 때가 군대가 있을 때보다 더 힘들었다면 믿겠어? 이리병 시절보다 더 힘들었다니까. 그래, 고생 많았네. 나도 만약 아르바이트 하면 그런 곳은 꼭 걸러야 되겠다. 나 농담으로 하는 말 아니야. 누나 정말 조심해야 돼. 그런 인간들 만나면 큰일 난다고. 알겠어. 뭐, 근데 내가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쪽 사람들이랑 만날 일은 없겠지.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동생은 취직한 식당에서 된통 고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리를 전공했던 동생이었기 때문에 어딜 가서든 제 몫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갖고 있었지만 취직을 하게 된 곳에서의 업무는 물론 사람들이 만만치 않았다고 하소연을 해오더군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로 비상식적인 사람들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 취직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고 제 코가 석자였기 때문에 동생의 일에 많은 신경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죠. 저 역시도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서 취직이며 면접이며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경력은 없었지만 여기저기 얼굴을 비치며 노력을 한 덕분에 얼마 뒤 저는 카페에 취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나이가 지긋한 여사장은 인자해 보이던 첫 인상과는 달리 한없이 깐깐한 사람이었습니다. 너 인상부터 깔끔하고 꼼꼼할 것 같아서 뽑았는데 어째 일 처리가 영 신통치 않구나. 커피잔에 이거 커피가루 남아있는 거 안 보이니? 그거 아까 사장님께서 닦으신 건데요. 내가 닦았다니 무슨 소리야?
너가 컵 청소한 거 내가 다 기억하는데. 아니요. 제가 고무장갑 끼고 청소하려고 하니까 그때 사장님께서 화장실 청소시키셔서 사장님께서 직접 설거지 하셨어요. 제가 똑똑히 기억해요. 나는 변명하는 사람이며 거짓말하는 사람이며 다 싫어해. 정말 요즘 세대 말로 극혐한다고. 그러니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네가 했다고 인정을 하는 게 어떠니? 제가 안 한 일인데 어떻게 인정을 하겠어요, 사장님. 그리고 저번에도 배달하시는 분이 물건 착각해서 다른 거 가지고 가려고 할 때 제가 체크해서 바로 쥐어드린 적도 있었잖아요. 제가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데요. 꼼꼼한 건 둘째치고 너 기본적인 예의범절부터 배워야 되겠구나. 아무리 가족 같은 직장이라고 내가 공고를 해놨어도 그렇지. 너가 이런 식으로 대들고 나오면은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 혼나면서 일 배울 수밖에 없다고. 경력 쌓기도 전에 쫓겨나고 싶니? 제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가 안 했어도 내가 했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고개를 끄덕이란 말이다. 나는 사장이고 너는 일개 알바생에 불과해. 저 여기 정식으로 취직한 거 아니었어요? 아르바이트생인 줄은 몰랐네요. 정직원으로 대우해주고 보험도 다 가입되어 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 받더라도 이해하라고 면접 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동네 사람들 상대로 장사하는데 어떻게 챙겨줄 거 다 챙겨주겠니? 아휴, 속이 터져서 원. 그나마 나는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사람이니까 넘어가는 거야. 정말로 무섭고 꼰대 같은 인간한테 걸렸으면 너 정말 된통 혼났을 거다. 알겠니? 나나 내 아들 같은 사람 아니었으면 넌 이미 쫓겨났다고. 아, 사장님, 아들분도 있으셨어요? 나이가 몇 살이신데요? 나이 알아서 뭐 하게? 꼬시기라도 하게? 면접 때와 말이 달라진 사장이었지만 나중에라도 노동청에 신고해야지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인상과 달리 보면 볼수록 비호감인 사장이었죠. 특히 본인이 한 일을 놓고 제가 했다고 우긴다던가 물어보는 것에 설명을 할 때마다 변명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사람을 몰아세울 때는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었죠. 다행스럽게도 아들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장과는 달리 제게 친절한 편이었습니다. 지영 씨 일 많이 힘들죠? 쉬엄쉬엄 하세요. 아니요. 사장님이 자리 비웠을 때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엄마 어차피 친구들 만나러 가서 한참 있다가 올 거고요. 오늘 가게 문 닫는 거 나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도 돼요.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있으셔도 돼요. 그래도 직장인데 어떻게 그래요? 열심히 해야죠. 설마 내가 엄마한테 꼰지르기라도 할까봐 그래요? 고자질하고 그런 치졸한 짓거리 안 하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편하게 앉아서 일하세요. 손님도 없는데 왜 무리를 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긴 한데 사장님이 워낙에 깐깐하고 규칙 지키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 저도 그대로 따라야 할 것 같아서요. 솔직히 엄마가 하는 말 90%는 다 본인한테도 적용 안 하는 말이에요. 나도 가게 영업해봐서 아는데 사람이라는 게 채찍만 휘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당근도 적당히 주면서 채찍을 필요할 때 써야죠. 그리고 지영 씨같이 일머리 좋고 말귀 잘 알아듣는 사람은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다니까요. 엄마 성에 차는 사람 어디 가도 없을 거예요. 엄마가 나처럼 가게를 운영해야 될 텐데. 사실 사장님이 저 싫어하시는가 싶어서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위안이 되네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벌써 가게가 있으시고 젊은 사장님도 대단하시네요. 젊은 사장님이 뭐예요? 저희 7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그냥 오빠라고 불러요. 에이, 7살 차이면 삼촌이죠. 오빠라고 하면 장사 성공하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빠도 말 편하게 놓으세요. 호칭 편하게 하니까 좋잖아요. 말 차츰 낮추든지 할게요. 어쨌거나 장사 비결이라는 건 별거 없어요. 벼랑 끝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잘 풀리기 마련이죠. 처음에는 물론 시행착오도 많을 테지만 인생이라는 게 별거 있겠어요? 부딪히고 도전하고 실패하면 또 교훈 얻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깐깐한 사장님과는 달리 사장님의 아들은 저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줬고 늘 좋은 말만 해줬기 때문에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서서 도와주는 것은 물론 배려하고 상냥한 모습만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샌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죠. 결국 저는 그런 사장님의 아들에게 호감을 품고 있던 중 먼저 고백을 해오자 승낙하여 사귀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페 사장님은 본인의 아들이 저와 사귀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말씀하시더군요. 너 눈 높은 내 아들을 꼬시다니 제주도 참 좋구나. 여자들끼리니 솔직히 말해봐. 설마 몸 썼니? 네? 아휴, 사장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오빠가 먼저 고백했고 이제 사귄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론을 말을 하라는 거다. 잤어, 안 잤어? 대답해보거라. 아직 손도 안 잡은 사이예요. 그 말을 내가 믿을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너 경고하는데 잘 들어두거라. 결혼한 순간부터 친정이라는 단어는 너한테 없는 거다. 앞으로는 시댁이 무조건 친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만약 앱에서 결혼이라도 할 속셈이면 미리 알아두라는 소리다. 알겠니? 이제 사귀게 되었는데 무슨 결혼까지. 아직은 알아가는 단계예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네가 어떤 짐을 짊어져야 되는지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으란 말이다. 우리 애 나이 결코 적지 않고 결혼 정년기인 상황이다. 괜히 마음 뒤흔들고 가지고 놀 생각하지도 말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니까 그거 들먹이면서 카페 일 농땡이 부릴 생각 절대 하지도 말고. 사장님, 제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오빠랑 사귀면서 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고 많이 배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려하시는 일 없도록 제가 철저히 신경 쓸게요. 말만 번드르하게 하지 말고 사람에게 신뢰를 주라는 거다. 너 오고 나서 카페에 매출이 줄고 있는 거 아니? 리뷰도 안 좋은 게 한둘 달리는 게 아니다. 남는 시간에 리뷰라도 달고 별점이라도 좋게 회복하게끔 네가 수를 좀 써봐. 제가 어떻게 그런 걸 하겠어요.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조작할 줄도 모르는데. 그러지 말고 사장님이 사람들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는 건 어떨까요? 저번에도 어떤 손님이 아메리카노 디카페인 있냐고 물어보니까 까칠하게 대답하셨잖아요. 디카페인이라는 메뉴가 어디 적혀 있냐고 왜 적혀 있지도 않은 걸 묻냐고 하시면서. 어차피 아메리카노 사 먹는 것들 돈 얼마 쓰지도 않으면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따지는 것들만 많은 놈들이야. 그런 것들 챙길 시간에 굵직굵직한 손님 챙기는 게 회전도 빠르고 가게 영업에도 훨씬 좋아. 그리고 내가 나이 어린 것들한테도 굽신거리며 자존심 팔아야겠니? 음료를 팔지 자존심을 파는 게 장사가 아냐. 손님한테 그래도 친절한 게 좋죠. 내가 너보다 장사 수한 몇 수는 위다. 윗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 가르치듯이 그 따위로 말하지 마라. 내 아들이랑 사귀게 되었다고 사장을 편하게 대하지 말라고. 알겠어요. 사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제대로 알아들었으니까 노여움 가라앉히세요. 네가 뭔데 노여움을 가라앉으라 말라야? 내 아들이랑 사귀는 거라 별개로 너랑 나랑은 사장이고 직원 관계다. 그거 절대 잊지 말거라. 일할 곳 없는 애 받아줬더니 이게 요즘 하루하루 기어오르고 있어? 사귀게 된 남자친구가 저를 자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까칠하기 그지없는 사장 때문에 일을 당장에 때려쳤을지도 모르는 저였습니다. 심지어 사장님이 돈을 좋아한다면서 예비 며느리로서 용돈을 드린다면 호감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을 해주며 제게 다달이 본인의 엄마에게 드릴 용돈까지도 전해주는 남자친구였죠. 그렇게 반년 정도 자상하고 배려심 있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되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될 정도로 사이는 가까워졌습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절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 남자친구. 그런데 그런 남자친구가 사장님과 닮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면 사장님과 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빠, 배달 음식 시키는데 배달부한테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음식 놓고 올 수도 있지.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런 놈들 내가 자주 봐서 잘 알아. 나도 가게 영업하면서 얘가 말을 하면 들을 놈인지 아닌 놈인지 딱 견적이 선다고. 하나하나 봐주고 들었다간 기어오르니까 미리 다져놔야 되는 거라고. 그래도 너무 화내니까 무섭더라. 괜히 싸움 나면은 안 좋잖아. 사이 좋게 다들 지내면 좋을 텐데 말이야.
꼭 배달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너도 장사를 해서 성공하고 싶으면 잘 알아둬. 원래 사람이라는 게 기어오르는 속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잘 대해줬을 때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잘 대해줘도 못 알아쳐먹는 짐승이 있다고. 짐승 같은 놈들에게까지 잘 해줬다가는 무슨 일이든 망하기 마련이야. 알겠으니까 진정해. 배달 음식 식기 전에 먹기나 하자. 오랜만에 휴일이잖아. 우리 가게 얘기는 그만하고. 가게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그러기가 힘드네. 안 그래도 내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데 채용하는 놈들마다 하나같이 뺑기나 써대고 뺀질거리기만 해서 다들 마음에 안 들어. 너같이 일 잘하는 애들이 있어야 좋을 텐데. 나같이 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많지 않을까? 난 그냥 시키는 거 열심히 하는 것뿐이니까. 시키는 거 제대로 안 하고 주인 의식 없이 일하는 것들이 나를 너무 성질나게 만든단 말이지.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좋은 얘기이긴 하다. 그런데 최저시급 안 챙겨준다면서. 그럼 아르바이트로서 좀 힘들지 않을까? 힘들게 뭐가 있어. 그냥 시키는 거라도 잘하면 되지. 자기 인생에 힘든 일을 겪어봐야 다 도움이 되는 거라고. 하다못해 시키는 거라도 제대로 하나? 시키는 것도 못해. 사장 말은 안 들어. 어리버리타기나 하고 있고. 하여튼 요즘 것들은 왜 이렇게 패급이 많은지 모르겠어. 저와 사귀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부터 쓰는 용어부터 말하는 태도까지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남자친구. 결혼까지도 약속하게 될 정도였지만 이 관계를 지속해도 될지에 대한 조금씩 의문이 생기고 있을 쯤 놀랄만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누나 이 자식 뭐야? 이 자식이 왜 누나랑 같이 프로필 사진에 찍혀 있어? 왜 그래? 내 남자친구. 말했잖아. 사장님 까칠한데 스위트한 아들 하나 있다고. 너 바쁜 건 알겠는데 누나한테 관심 좀 가져라.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누나한테 세상 다정다감하다는 인간이 이 인간이었어? 설마 이 새끼가 누나 남자친구야? 빨리 대답해. 이 새끼라니.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말했지. 나 군대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들게 하던 요리점 사장이 바로 이 새끼라고. 그리고 가끔씩 찾아와서 같이 덩달아서 나한테 잔소리 퍼붓던 인간도 있다고 했잖아. 잠깐. 그럼 혹시 누나가 일한다는 카페 사장 말이야. 이마에 점 박혀 있고 눈 매섭게 생기고 파마 머리한 아줌마 맞아? 그 인간이 요리점 사장 엄마인데. 이마에 점 있는 건 맞아. 파마머리는 옛날에 했었었고. 맞네. 그 인간들이네.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악연이 있냐? 내가 말했잖아. 돈에 눈 멀어서 아르바이트생들 착취하고 힘들게 하는 모자. 바로 이 인간들이라고. 상종 못할 쓰레기들이라니까. 여기 핸드폰 사진도 봐봐. 내가 사장 밑에서 일할 때 찍어둔 이 인간들 얼굴 보라고. 어머머 맞아. 내 카페 사장님이랑 남자친구 사진 맞네. 당장 일 관두고 남자친구랑 헤어져. 남자친구랑도? 그 인간도 아주 문란한 놈이야. 문란하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요리점 사장. 그 쓰레기 자식이 나 한창 일 배우느라 정신없을 때 맨날 하는 게 여자 자랑이었어. 아주 어릴 적부터 여자 전력이 아주 화려하더라. 돈 주고 여자 산 적도 있다는 얘기부터 아르바이트생 성추행한 얘기까지 별의별 얘기 다 했다니까. 그러면서 여자는 그냥 적당히 잘해주면서 가지고 노는 용이랑 결혼하는 용도랑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주 쓰레기 자식이라고. 세상에. 나한테는 여자친구 사귄 적 딱 한 번밖에 없다고 그랬었는데. 당연히 거짓말이지. 그 인간 말을 믿어? 동생의 말을 들어도 남자친구의 친절한 모습과 상냥했던 장면들을 떠올리면 도저히 믿기가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동생의 간곡한 부탁에 생생한 증언을 들은 저로서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겠다는 결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슬쩍슬쩍 드러나던 못된 모습들이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친구의 진면목임을 알게 되니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겠다 싶더군요.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카페에 며칠 휴가를 얻은 저는 남자친구가 술집을 전전하는 것은 물론 여자들을 끼고 돈을 써대면서 유흥을 즐기는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죠. 몸이 아프다고 하자 약을 사다 줄까 하면서 집에 찾아가도 되냐 온갖 입에 발린 소리를 해대더니 뒤로는 여자들을 만나고 있고 돈을 써가면서 유흥을 즐기는 모습에 환멸까지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 이별을 통보하기에 앞서
제가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일해왔던 것이며 이별 이후에 별탈이 없도록 마무리를 갖춰두기로 했는데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의 시모가 될 뻔했던 사장은 헛소리를 해대더군요. 이제 아들이 하는 말 들어주기로 했다. 날 이제 사장님이라고 하지 말고 엄마라고 부르렴. 엄마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이 결혼 정년기가 됐잖니. 그동안 널 쭉 지켜봤는데 아들 말대로 성실히 일하고 묵묵히 잘 견디는 것 같더구나. 너 정도면 며느리로서 괜찮다 싶었다. 용돈도 챙겨주고 있고 눈치도 어느 정도 챙기는 편인 것 같아서 말이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도 명심하거라. 앞으로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더 철저하게 모셔야 한다. 용돈도 2배로 올리도록 하고. 용돈을 2배로 올리라고요? 제가 왜요? 내 아들이 너 생일 선물로 300만 원인지 400만 원 정도 하는 커피 머신도 이미 택배로 보내놨다. 반대하는데도 그렇게 비싼 선물 갖다 바치는 거 보니까 내 속이 편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그거 만회하려면 앞으로 용돈 2배씩 바치라는 얘기다. 내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알겠어요. 그래요. 정말 엄마처럼 대할게요. 그런데 용돈 2배는 어렵겠네요. 뭐 2배가 어렵다니. 지금 그런 고가의 선물을 받아놓고 할 말이니? 난 엄마한테 용돈 안 주고 있거든. 최저시급도 못 되는 돈 받는 바람에 거지라서. 너 지금 CM이 될 사람한테 무슨 말버릇이냐? 지금 반말한 거니? 참, 평소에 나한테 요리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맨날 잔소리해댔잖아. 우리 집에 와서 밥 좀 해줘. 밥 짓는 솜씨 좀 보게. 뭐? 밥 좀 해줘? 너 진짜 미쳤니? 갑자기 왜 반말을 짓거리고 앉았어? 나 엄마한테 원래 반말해. 참, 설거지도 좀 쌓여있을 거야. 그러니까 밥하고 설거지도 해줘. 그 야무지고 꼼꼼한 센스로 빨래도 해주고. 이 미친년아, 내가 엄마처럼 모시랬지. 네 엄마한테 하듯이 하라 했니? 아주 개념이 없구나. 에이, 왜 그래? 엄마. 개념 없어도 나 엄마 딸이잖아. 유흥업소 가고 성추행으로 고소 당할 뻔한 댁 아들도 계속 아들로 대해주는 거 보면 반말 정도가 별거라고? 너 설마 지금 우리 지훈이 보고 하는 소리니? 성추행이니 유흥업소니 그게 다 뭔 소리냐? 알 필요 없고요. 중커피 머신은 그래도 내가 앞으로 잘 쓰도록 할게. 고마워, 엄마. 너 같은 딸 필요 없다. 커피 머신 내놓고 당장 나가거라. 그리고 내 아들 모욕한 죄로 고소당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에이, 왜 그래? 이 망할 할망구야. 치사하게 줬던 걸 왜 뺏겠다고. 커피 머신 달라고 주장하기 전에 나한테 제대로 안 내놓은 최저시급이나 주시지? 네가 여기 처음 직장에 들어올 때 최저시급 안 받겠다고 말을 했잖니. 이제 와서 말을 바꾸겠다는 거니? 이 못된 년 같으니. 기껏 한다는 말이 못된 년. 댁 때문에 노동 대가도 못 받고 착취당했던 사람들 생각을 해봐. 가족이라고 말해놓고 사람들 착취하고 괴롭힌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만. 그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난 내가 일한 돈은 받아야겠는데? 내가 너 믿고 고용하고 친딸처럼 대해줬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니? 당장 그만한 목돈 빠지면 카페 휘청거린다. 그리고 빠듯한 카페 벌이 너도 알고 있잖니. 그러게 할망구야 진작에 잘해주지 그랬어요. 용돈은 용돈대로 받아쳐먹고 월급은 안 주고. 댁이며 댁 아들이 조금이라도 인간적으로 대해줬으면 나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이젠 내 아들 욕까지 하는 거냐? 내 아들이 너한테는 100번 아깝다. 댁 아들 꼴의 사장이니 뭐니 하면서 돈으로 여자 사고 있고 알바는 쥐어짜고 있더라고. 가게 평점 보니까 거기서 망할 날 멀지 않은 것 같거든. 2사람 거리에 나앉을 준비나 하셔. 내가 망하게 기도해줄게. 인연이 어디서 저주를 퍼부어? 당장 꺼져. 꺼지란 말이다. 당신 가게 잘 건사하는지 내가 두고 볼게. 참고로 안 좋은 리뷰도 남길 거니까 확인하고 댓글 달아주고. 꺼져. 이 독사 같은 년. 당장 사라지라고. 내가 너한테 소송 걸어서라도 커피 머신 받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댁도 그렇고 댁 아들도 그렇고 하루하루 벌이가 간당간당하던데? 괜히 무리하지 말고 가게나 잘 건사하시지 그래? 가뜩이나 손님들 평판도 안 좋아지는 판국에. 망하고 후회하지 말고. 가게가 망하더라도
니녀는 어떻게든 내가 망하게 해줘야겠다. 커피 머신 뺏겨봤자 어지간히 망하겠다.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저는 예비 시모였던 사장과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완전히 손절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물론 남자친구가 연락을 취해오기도 전에 차단을 해버렸죠. 두 모자는 커피 머신을 돌려받으려 소송까지 걸었지만 의미 없는 돈 낭비가 되었고 최저시급을 포함한 모든 노동의 대가까지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둘을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둘의 가게는 정말로 망하고 말았죠. 아르바이트를 착취해 대고 손님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던 사장이었던지라 망할 거라 악담을 퍼부었는데 그대로 들어맞고 만 것이었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이용하려던 두 모자의 가게가 망하게 되었으니 이만하면 동생이나 저에게 만족스러운 결말이 아닐까 싶어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